여보, 왜 먼저 갔어? 미안하지도 않아? 어느 해 가을이 시작되던 무렵 나는 추모공원의 3일을 기록하게 되었다. 추모공원에 도착해 촬영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누군가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띄우고 있는 전광판이었다. 엄마, 가을을 할머니 더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빠 안 아프게 해주세요. 출근하는 길에 생각나서 보낸다. 그리운 우리 딸. 말 안 하고 휴대폰만 만지고 곰짓해서 미안해. 메시지를 읽고 있으려니 슬픔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답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자 한자 담아 보내는 마음은 어땠을까? 납골당 안으로 들어가니 층마다 여러 개의 안치실로 분리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죽은이를 기념하는 물품들이 담겨 있는 안치단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가족 사진과 인형, 소주 모형, 편지 상장 등등 죽은이를 추억하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 담긴 기념품들을 보고 있으니까 누군가의 생이 파노라처럼 보이는 것 같았다.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한 40대 남성을 만났다. 그는 아버지 같았던 고등학교 선생님을 보러 왔다고 했다. 젊은 나이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회사가 근처라서 자주 들른다며 오늘따라 더 생각이 난다고 했다. 그는 선생님을 소개해 주겠다며 나를 안치실로 데려갔다. 마음이 참 희한했다. 그를 따라가면 정말 선생님이 있을 것만 같았다. 그는 한 유골함 옆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선생님이세요. 잘생기셨죠? 그는 처음 선생님을 만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했다. 사실 고등학교 시절 가정 형편이 어려워 힘들었는데 선생님이 집에 찾아와서는 어머니에게 살림에 보태쓰라며 돈을 몰래 주고 가면서 혹시나 제자 마음 상할까 절대 그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단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지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유골함을 바라보다 이내 잠잠히 상념에 빠진 듯 보였다. 그렇게 한참 동안 따뜻한 눈빛으로 선생님을 바라보던 그가 말했다. 요즘은 굉장히 기분 좋은 그리움을 느낀다고. 마치 첫사랑을 만나러 갈 때 느끼는 설렘이 이럴까 싶다고. 딸을 만나러 매일 추모공원에 온다는 어머니를 만났다. 울지 말아야지 하는데 아직도 그게 잘 안 된다며 유골함 앞에서 끝내 눈물을 보였다. 그러면서 날 붙잡고는 딸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다. 우리는 같이 한참을 울었다. 그녀의 딸은 화재 사고로 꽃다운 20살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지금도 불이 두려운지 딸의 유골함은 신기하게도 소화기 바로 옆자리에 있었다. 사실은 한번 자리를 옮겼는데 그때도 소화기 옆이었다면서 곁에 없지만 이렇게라도 딸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다고 했다. 어느 안치실에선 백발의 할아버지가 유골함을 바라보며 말을 하고 있었다. 여보, 왜 먼저 갔어? 미안하지도 않아? 그때 나는 처음으로
사람의 뒷모습에도 표정이 있다는 걸 알았다. 비록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할아버지가 얼마나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는지 알 것만 같았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아이처럼 투정을 부리는 것도 아내 앞이니까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 아내가 아닌 그 누구에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할아버지에게 추하령을 해도 되는지 허락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앞에서 그의 표정을 볼 수가 있었다. 유골함을 바라보던 할아버지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깊은 눈빛 안에 들어있는 아내에 대한 기억과 감정들이 모두 사랑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 눈빛을 보며 여러 감정이 내 안에 차오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툭하니 말했다. 여보, 사랑해. 이게 사랑이 아니면 그 무엇을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 할아버지의 담담한 고백을 내가 아니라 아내가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선생님을 그리워하는 제자, 아직은 눈물 없이 딸을 마주하지 못하는 어머니, 여전히 하늘로 간 아내를 사랑하는 할아버지 등등 3일 동안 추모공원을 취재하며 지금은 함께 할 수 없는 이와 나누는 절절한 마음의 대화들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대화들을 들으며 나는 마음이 시리고 또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무도 찾지 않는 유골함들이 자꾸 눈에 밟혔다. 이 생이 다한 뒤에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그 중에 나를 그리워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줄 사람이 있을까? 내가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하나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새겨질 테고 그것이 곧 나중에 나를 추억할 때 떠오르는 모습이 될 것이다. 그들의 기억 속에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희망하는 건 나의 욕심일까? 다큐멘터리 디렉터로 일해온 박지현 작가가 쓴 참 괜찮은 태도에 나오는 추모공원을 찾은 할아버지의 담담한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 모두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한 줌의 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뿌려지겠죠. 여러분이 자녀에게 나는 강물이 좋아, 나를 강에다 뿌려줘. 그러면 강에다 뿌리겠죠? 난 나무가 되고 싶었어. 나무 밑에 묻어줘. 그러면 나무에다 묻겠죠. 우리는 그렇게 한 줌의 재로 갈 겁니다. 사람아,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살아있는 동안 많이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말이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말이죠.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것. 그래서 위선적인 태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려움이 겪는 사람을 만나면 기꺼이 도와주고, 그것이 사랑일 겁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도 주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말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지극한 사랑,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주고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총의 사순시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